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잠들지 않았다. 마포구 어느 오피스텔, 한지우세 작가의 방은 그 불야성의 한 조각처럼 형광등 불빛과 노트북 화면의 푸른빛으로 번쩍였다.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를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색 후드티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현재 방영 중인 막장 드라마 욕망의 펜트하우스. 마지막 회 탈고가 코앞이었다. 시청률 30%를 넘나드는 성공. 그러나 지우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었다. 날카로운 눈매는 더욱 예민해졌고 창백한 피부는 불면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지우,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잠 좀 자면서 해. 노트북 화면 너머로 오랜 친구이자 드라마 PD인 강태준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화상회의창에 뜬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지만 지우는 코웃음으로 받아넘겼다. 강 PD,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시청률 30%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쇠 갈리는 듯 건조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오만함으로 무장했다. 아버지, 촉망받던 소설가였으나 결국 무명으로 생을 마감했던 아버지의 그림자는 그녀를 평생 따라다녔다. 아버지처럼은 되지 않겠다. 그 강박이 지금의 한지우를 만들었다. 전 연인이 떠나며 던졌던 말, 당신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당신 자체는 재미없어. 감정이 없어 보여.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박혔고 더욱더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 오늘 방송사 S국 본부장과의 저녁 미팅이 잡혀 있었다. 마지막 회 시놉시스와 하이라이트 대본을 넘겨야 했다. 며칠 밤을 새웠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다. 지끈거리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지우는 카페인으로 억지로 눌러 담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마지막 장면, 악녀의 처절한 몰락. 통쾌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마침표를 찍는 순간 지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아, 이게 과로사인가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책상 위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소독약 냄새 대신 묘한 향기에 휩싸여 있었다. 오래된 종이 냄새 같기도 하고 낯선 풀잎향 같기도 했다. 눈을 뜨자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서관이 나타났다. 하늘 높이 솟은 책장에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라도 담긴 듯 가죽 장정의 책들이 빼곡했다. 먼지 쌓인 고서들 사이로 최첨단 홀로그램 정보창이 떠다니는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기묘한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그녀의 이름, 한지우라고 적힌 거대한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삶의 대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내 이야기가 마음에 드니? 나지막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아버지였다. 아니, 아버지의 가장 빛나던 시절, 문학청년의 모습을 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장 존경했던 소설, 영혼의 강물 속 현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는 지우가 안내자라고 불러야 할 존재임을 직감했다. 안내자는 미소와 함께 그녀의 삶의 대본을 가리켰다. 함께 읽어볼까? 네가 직접 쓴 너의 이야기다. 첫 번째 펼쳐진 장면은 어린 지우의 기억이었다. 아버지의 소설이 또다시 출판사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온 날. 아버지는 어두운 서재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어린 지우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나약하게 살지 않을 거야. 실패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그녀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안내자가 물었다. 이 장면에서 너는 무엇을 놓쳤다고 생각하니? 지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언제나 아버지의 실패만을 보았으니까.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슬픔 뒤에 숨겨진 꿈에 대한 깊은 열망,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의 아픔이 어렴풋이나마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저 나약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했던 것이다. 다음 페이지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전 연인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지우야, 내 이야기는 정말 날카롭고 재미있어. 근데 너라는 사람은 너무 건조해.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 같아. 감정이 없어 보여.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고 그녀는 더욱더 성공이라는 갑옷 속에 자신을 가뒀다. 안내자는 다시 물었다. 그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너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 한번 지우를 덮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연인의 눈빛 속에 담긴 안타까움과 진심을 보았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자신의 나약함,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방어 기제를 두르고 있었고 진정한 소통을 거부해왔던 것이다. 안내자는 지우에게 몇몇 중요한 장면들을 다르게 살아볼 기회를 주었다. 아버지에게 실망하는 대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자신, 전 연인에게 상처를 표현하는 대신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신. 그녀가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삶의 대본 속 글자들이 춤을 추듯 바뀌었고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분위기마저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물리적인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감정을 바꾸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우는 오래 묵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따뜻한 용서와 이해의 감정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마치 막힌 혈관이 뚫리듯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안내자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다. 이대로 이 대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겠느냐? 아니면 돌아가서 너의 이야기를 새롭게 쓰겠느냐? 지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제 이야기를, 제 진짜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Current part characters, 1974, total characters, 4,974. 삑삑삑 단조로운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한지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눈앞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병실의 하얀 천장이었다. 곁에는 강태준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우야, 정신이 좀 들어? 태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임사체험의 기억은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동시에 손에 잡힐 듯 생생했다. 거대한 도서관, 아버지의 모습을 한 안내자, 그리고 삶의 대본.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에 깊이 각인된 경험이었다. 퇴원 후 서울의 풍경은 여전히 바쁘고 소란스러웠다. 상암동 방송가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작가 지망생들의 눈빛은 절박했다. 지우는 예전처럼 그들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쩐지 그럴 수가 없었다. 마음 한구석에 이전에는 없던 작은 온기가 자리 잡은 것 같았다.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자문하게 되었다. S국과의 차기작 계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욕망의 펜트하우스 시즌2 혹은 그보다 더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소재의 드라마. 시청률 보증수표 한지우에게 쏟아지는 기대는 여전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의 이야기에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혹은 깨어있는 순간에도 그녀는 삶의 대본과 안내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 이야기의 주인공은 너여야 한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아버지의 낡은 유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함께 아버지가 젊은 시절 쓰던 낡은 만년필, 그리고 얇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노트의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가장 정직한 이야기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체였다. 그 순간 지우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가장 정직한 이야기를 세상에 내보일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한지우는 아버지의 그 정직함을 두려워하고 외면해왔던 것이다. 다음 날 지우는 강태준을 작업실로 불렀다. 평소의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평온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태준은 어리둥절했다. 강 PD, 나 S국 차기작 못할 것 같아. 뭐, 한지우, 너 지금 제정신이야? 위약금이며 방송가 편판이며 감당할 수 있겠어? 태준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알아, 다 아는데 더 이상 그런 이야기 쓰고 싶지 않아.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 지우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지만 용기가 없어서 혹은 성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외면했던 이야기. 사람들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 말이야. 태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한지우답지 않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진지했고 어떤 결연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진짜 어디 크게 아팠던 거 맞구나. 그래서 그 대단한 이야기가 뭔데? 지우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비밀. 하지만 분명한 건 이건 내 진짜 이야기라는 거야. 방송사와의 계약 파기는 예상대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위약금 문제도 복잡했고 한지우 작가 슬럼프인가 아니면 오만인가라는 식의 가십성 기사들이 쏟아졌다. 동료 작가들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보내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다. 화려했던 오피스텔 대신 작은 원룸 작업실로 옮겨야 했고 익숙했던 불안감과 싸워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이전보다 편안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다. 지우는 새로운 대본을 써내려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극적인 사건이나 막장 캐릭터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기쁨, 슬픔, 그리고 희망을 담은 이야기였다. 글을 쓰는 과정은 마치 임사체험에서 자신의 삶의 대본을 한 줄 한 줄 수정해 나가던 그 신비로운 경험의 연장선 같았다.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잊었던 감정들을 되살리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여정이었다. 때로는 아버지의 낡은 노트에 적힌 글귀를 보며 영감을 얻기도 했고 때로는 강태준과 밤새도록 토론하며 이야기의 방향을 잡아나갔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지우의 새로운 대본 골목길의 작은 위로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대형 방송사들은 모두 난색을 표했다. 한지우 작가님, 이야기는 좋은데 너무 심심해요. 요즘 시청자들은 이런 잔잔한 거 안 봐요. 절망감이 밀려왔다. 역시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 걸까? 나는 또다시 아버지처럼. 과거의 트라우마가 고개를 들려 할 때였다. 그때 강태준이 한 통의 이메일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메일이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의 전작 욕망의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욕도 많이 했지만 이상하게 위로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결국 인생은 혼자 견뎌내는 거야라고 독백하는 장면에서요. 그때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그 대사 한마디가 꼭 제 마음 같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작가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지우는 이메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자신의 의도와는 달랐을지라도 그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가닿았던 것이다. 아주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켰던 것이다. 임사체험에서 안내자가 했던 말, 모든 연결에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 비로소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녀는 다시 펜을 잡았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태준은 지우의 진심과 변화를 믿었다. 그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골목길의 작은 위로의 제작사를 찾았고 마침내 신생 케이블 채널에서 낮은 예산으로나마 드라마를 제작할 기회를 얻었다. 캐스팅도 쉽지 않았고 촬영 환경도 열악했지만 지우는 그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전과는 다른 즐거움을 느꼈다.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작은 간식을 챙기며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예전의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작가님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촬영장에서 만난 젊은 후배 작가가 수줍게 말을 건넸다. 한때 지우의 작업실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그녀의 냉정과 까칠함에 주눅들었던 아이였다. 지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가? 그냥 요즘 내가 쓰는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봐. 드라마 골목길의 작은 위로는 조용히 방영을 시작했다. 첫 회 시청률은 기대 이하였다. 역시나 자극적인 소재가 판치는 드라마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지우는 잠시 낙담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시청률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드라마 게시판과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 매회 눈물 콧물 쏙 빼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 한지우 작가, 이런 글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네. 다시 봤다. 시청자들의 진솔한 반응은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드라마는 회를 거듭할수록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하며 시청률도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었지만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웰메이드 힐링 드라마라는 찬사를 받았다. 특히 각박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지우의 따뜻한 시선과 깊이 있는 대사들이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 회가 방영되던 날 밤, 지우는 작은 원룸 작업실 창가에 앉아 홀로 맥주캔을 땄다. TV 화면 속에서는 그녀가 창조한 인물들이 서로를 보듬고 용서하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있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지우의 눈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후련함과 감사함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작은 대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강태준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 한 작가님 인생작 탄생 축하한다. 태준은 특유의 너스레를 떨며 케이크에 촛불을 붙였다. 인생작은 무슨, 이제 시작인데. 지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촛불을 껐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그래서 다음 대본의 엔딩은 정했어? 이번에도 이렇게 착하게 끝낼 거야? 지우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예전의 그녀라면 다음 작품의 성공 여부, 시청률, 화제성 같은 것들만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글쎄, 다음 대본의 엔딩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주인공도 나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아마도 해피엔딩이겠지?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과거의 냉소나 불안감이 없었다. 대신 삶의 불확실성마저 끌어안을 수 있는 단단한 용기와 따뜻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의 대본은 여전히 쓰이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그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이자 주인공이 되어 다음 페이지를 설렘과 기대로 채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작은 원룸 창가에는 어느새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지우, 그녀 자신의 이야기에서 피어나는 빛이었다.